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휴가철입니다. 휴가 떠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솔직히요, 휴가를 다녀오면 몸은요, 더 지칩니다. 쉬면은 더 지쳐지는 것 같습니다. 스태미나, 이런 말 들어보죠. 스태미나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스태미나. 영어로는 체력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력,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아무도 쉽게 못 꺼내는 이 스태미나 이야기요. 오늘 박종진의 캐도남마에서 솔직히 다 까놓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 나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남자가 힘 좀 쓰면 아내의 반찬이 달라지는 부부 생활. 가정의 화목을 위한 스태미너, 바로 정력. 양방의 오한진 박사, 한방의 한동하 박사. 우리 MC께서는 정력이 좋으십니까? 저요? 그걸 어떻게 제 스스로 판단해. 상대방이 판단해야지.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내 얘기를 똑바로 하냐? 제 얘기 같은데요. 성기 모양 나중 민증 걸려. 야,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 기다려. 샤워하고 4번 성관계를 해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력제로 생각을 했는데 잘못 알려졌다 이거는. 요강을 엎을 정도로 기운이 좋아진다. 밝게 합니까? 미친 창피해. 캐도남마 보고 좀 난리 나겠네. 야그라의 효능, 정력에 가장 좋은 음식은 체질별 스태미너 음식. 아, 궁금해.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스태미너의 모든 것. 저도 캐도남마를 위해 힘 좀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파이팅을 위해 캐도남마의 달짝지근한 이야기. 오늘 잘 될 거야. 그러고 실패하면 트라우마가 엄청 클 텐데. 스태미너, 정력제의 오해와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스태미너에는 양방이고 한방이고 없습니다. 좋으면 뭐든 하니까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제1병원의 가정의학과 오한진 과장님, 그리고 한동하, 한의원, 한의학, 네,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다 살아계셨군요. 오랜만에 만나요. 그러시네요. 얼굴은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그때. 아, 그렇습니까? 우리 한 박사님도 되게 좋아 보이세요. 자, 스태미나. 이게 원래는 체력 이런 그럼요. 뜻입니까? 체력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선수들한테 스태미너가 괜찮냐, 스태미너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죠, 사실은. 아, 정력이란 뜻은 우리가 좀 잘못된 얘기네요. 근데 체력이 있어야 정력도 세지니까 아마 그러겠죠. 네. 예전에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조선시대. 네. 그때는 이제 하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초. 네. 하초가 약하다. 아.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이 한의원에 오시면요. 하초가 약해서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초가. 네,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네. 약하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 하초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스태미나라는 단어로 정력을 표현하게 될까? 그게 국민성상 내놓기 쑥스러우니까. 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농담으로 혹시 영어로 네. 정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영어로 네.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게 무슨 치료제 이름인데. 표현하는 게 네. that. 아, that입니까? there. 아. there. 거기가 어때? 아. 그거 잘 돼? 아, 그거. 네. 이거 거시기네, 거시기. 네. 거식입니까? 예.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남자의 그 성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말로 오줌발이 세다, 약하다, 오줌이 발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특히 좀 그 부분에 약하다, 이런 얘기. 꼭 그건 아니고요. 사실 소변하고 연관되는 것은 전립선이죠. 그래서 예. 전립선이라는 것이 요도를 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 요도가 요 사이로 지나가는데 전립선이 커지면 밖으로 커지는 것도 있지만 안쪽으로도 커져서 요도를 누르게 됩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전립선이 안쪽의 요도를 누르면 소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네. 소변이 찔찔찔찔 나오거나 아주 네. 막히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전립선 비대증이 실제로 임상에서 이렇게 신장 기능, 성기능 저하랑 관련이 있는 거죠. 큰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그러니까 오줌은 찔찔찔찔 나와도 정력은 상관없다.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정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연관을 지어 놓은 거죠. 네,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지 사실상 정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그럼 거꾸로 정력하고 관계 있는 건 뭡니까? 한방에서 이제 그 방금 오줌빨이라고 표현하신 거를 이제 한의사에서 찾아보면 이제 신양, 신장의 양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변의 이렇게 힘도 정력과 관련이 있다. 이제 전립선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치면 신장의 양기가 강하면 소변 줄기가 강하고 용출력이 센 거죠. 근데 신장의 양기가 떨어지면 양기는 이제 뻗어나가는 힘이거든요. 네. 신장의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허리에 힘도 없고 무릎이 시리고 그런 네.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죠. 우리 네. MC께서는 정력이 좋으십니까? 저요? 그걸 뭐 어떻게 제 스스로 상대방이 판단해야지. 제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 스스로, 그죠? 스스로 뭐 자위한다 그럴까요? 스스로 위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네. 정력이 좋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네. 이거 참. 그럼 우리 박사님은 좋으십니까? 뭐 글쎄요. 네. 제 나이 또래들하고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스스로 그걸 판단하기가 그렇죠. 네. 네. 요즘에 뭐 남성 갱년기가 30대부터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뭐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성적인 부분이니까 네. 정력이 떨어졌다 또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육체적인 기능도 있지만 정신적인 기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정신적인. 그래서 이 스트레스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네. 또 어느 날 이제 뭐 술에 만취했다든지 네. 또는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든지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죠. 그래서 네. 다음번에 또 내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남편들은 보통 남자들은 의무방어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약에서는 그 부부 관계를 일주일에 물론 나이별로 틀리겠지만 간단한 뭐 공식이나 뭐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제 서로 이렇게 횟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서로 이제 원하고 네. 건강하고 또 이렇게 다음날 지장이 없으면 뭐 횟수야 뭐 전혀 상관이 없겠죠. 한 달에 한 번 하든 뭐 1년에 한 번 하든 전혀 이상이 근데 뭐 정력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또는 낮 동안에 대해 사회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취도가 높은 분들이 정력이 강한 걸로 되어 있어요. 통계를 보면. 성취력이 높은 사람들이요. 이제 과거 저희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IMF 시대 때 그때 부부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밖에서 실패를 맛본 가장이 부인 앞에 자신감을 잃게 되니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요. 예. 스트레스.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시민성 발기불능증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몸에서 많이 나오면서 그 정소나 난소의 이 기능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임신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정력도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까 30대, 네. 30대인 젊은 분들도 정력이 떨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운동 부족도 있겠고 먹거리 중에 문제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가 문제가 있죠. 이 그러니까 정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자연시기 중에 정상적인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자연시기를 이렇게 잘 안 먹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예를 들어 햄버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그걸 또 이렇게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니까 뭐든지 빨라지는 거예요. 사정도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조루도 심해지는 거고.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패스트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네. 이 불화탄소라고 그래서 그 패스트푸드를 싸는 종이. 예를 들면 피자 판. 네. 그다음에 이 햄버거를 싸는 종이.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성분이 네. 그게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성들한테서는 폐경도 빨리 오고 남성들한테서는 지금 이런 이 어떤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이
지금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금지하는 법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만들어졌고 네. 다른 미국의 다른 주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규제도 아직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 모르고 아직까지 안 돼 있죠. 피자를 싸는 종이. 판 피자 안에 판. 만들 때 그게 같이 그런 성분이 네, 들어가고 성분이 예. 햄버거를 싸는 종이. 종이 예. 야, 여기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죠? 그렇죠. 정력을 환경 호르몬. 약화시키는 환경 호르몬 예, 중에 한 부분 한 중요의 한 부분. 예를 나쁜 들면 것이 들어가 있다. 헤어 스프레이 아, 뭐 이런 거 예, 그런 이런 게 아주 정력을 약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아, 패스트푸드. 점에서 이 캐논함만 보고 좀 난리 나겠는데. 아,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패스트푸드점들도 트랜스 지방 같은 걸 많이 안 쓰면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만들어 노력하시니까 난리는 안 나실 겁니다. 라면 같은 건 어떻습니까? 라면도 사발면 마찬가지죠. 라면. 라면도 마찬가지인 게 그것도 패스트푸드. 그렇죠. 대표적인 패스트푸드고 또 패스트푸드에는 많은 것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합성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력을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정자의 운동성도 떨어뜨리니까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기자들도 그 미국 연수나 네. 외국 연수를 가면 애를 낳아서 오시는 분들이 그동안 애를 계속 못 낳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이 불임의 원인 중에 한 70%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불임이 되는 이 부부들의 네. 뭐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도 있고 남자도 검사에 전혀 문제가 없고 여자분도 뭐 생리 주기라든지 일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 이게 네. 바로 큰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노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좀 그 바삐 살잖아요. 네. 가장들이. 네.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고 집에 들어갈 때는 술이 취해서 들어가고. 네.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똑바로 하죠? 제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방금 그 해외 연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여유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산책도 공원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금실을 좀 좋게 하려면 여행을 한번 다녀 보는 게 좋은 어떨까? 방법이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 좀 덜 받게 되고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뭐 한 10년에 한 6개월씩 네. 휴가를 줬으면 좋겠어요. 10년에 6개월. 네. 아, 뭐 아니면 그래서 5년에 한 3개월 이렇게 준다든지. 뭐 최고죠, 뭐. 그러면 그 직장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잘할 것 네, 같고 10년에 1개월만 줘도 뭐 좋죠. 정말 충성을 다하지 않을까요? 충성을 다하겠죠. 그렇죠.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10년, 없어요. 10년 그럼 일하다가 회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10년에 1개월. 10년 차들이 한참 일해야 되는 시기래요. 아 이게 잠깐인데요, 뭐. 제가 만약에 무슨 기업의 대장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사람들의 창조력이라든지 재충전을 위해서 한 5년에 한 2개월이나 3개월씩 놀아라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아. 하면 회사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붐이 많이 인다고 그럽니다. 아, 그게 휴가를 많이 쓰게 네, 하는. 그런 가능한 회사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 회사가 만약에 있다면은 뭐 대단한 인기를 얻을 것 같아. 그럼 죽어도 10년 동안은 그 회사에서 떠나지 안 않죠. 나가죠. 예. 그것도 방법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휴가를 한 5개월 가고 싶어서 네. 안 나갈 거 채우죠. 아닙니까? 한 7년, 8년이면 이 안 2, 가고 3년 2년만 채우고. 기다리자. 근데 6개월 가겠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죠. 막상 10년 되면 이제 회사 사정상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물며 10년 뭐 휴가 2주, 3주 지금 가게끔 되어 있는 것도 회사 사정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곳곳에 방송되고 나면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 정보를 다 아니까 네. 뭐 10년 되기 전에 이직을 해도 네. 그 회사에서도 또 10년째는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여자들도 이런 스태미나, 정력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자들도? 있겠죠. 틀림없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치료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좀 적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공론화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됐는데 네. 여성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도 그러면 성적 뭐 저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죠.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공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예. 감정에 아주 큰 트라우마가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여자분들이. 네.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아직 공론화되어 있거나 과가 만들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분이 아직은 많지도 않고, 많지 않다는 것은 여성들이 그만큼 담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뭐, 봅니까? 여성. 뭐 한의학이든 뭐 양의학이든 이건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발정기가 있습니다. 암컷 발정기가 되면요, 암컷의 성기가 충혈이 된대요. 아, 그래서 동물들은. 네네. 그래서 수컷은 눈에 띄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은 진화가 되면서 발정기가 없어지고 배란기조차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성이. 네. 그러니까 배란기는 내가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있어. 동물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때 남자와 빨갛게 관계를 돼야 맺어야 되는 되는 건데 빨갛게 돼야 되는데. 제도 속에 들어오게 살면서 성적인 부분의 수치심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배란이 됐을 때 내가 배란이 됐는지 배란이 아닌지를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하는 네. 그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본인은 알겠네요, 여자 본인은. 그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배란기 때는 성욕은 느끼지만 남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그런 역사적인 진화 네. 과정 동안에 배란기가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말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예. 부인이 배란기인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성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배란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는 부인은 안다는 거죠. 내가 배란기구나. 며칠 있으면 생리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성욕이 배란기 때와 생리 직전에 이렇게 좀 가장 강하다. 그렇죠, 강한. 근데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생리를 만들어내는데,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는 성욕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로 돼 있고, 네. 이 황체 호르몬이 나와서 생리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 그때쯤에 훨씬 더 성욕이 느껴지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의학적으로는. 네. 예. 이걸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네네.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양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남자는 양에 속하는 거죠. 여자는 음에 속하는데 네. 남자의 성기는 돌출이 돼 있어요. 네. 남자는 성욕을 느끼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접근을 하죠. 네. 나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하고 싶어. 네. 근데 여성은 음적인 수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받아주는 상태거든요. 네. 성기의 모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여성의 성욕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이상 남편은 알 수가 없는. 근데 네. 남자의 성욕은 실제로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눈치가- 확 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 사회적으로도 제도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감추게 되고 그런 아.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여성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발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숨길 수 있고, 여성들은. 네. 숨겨야 되겠죠. 우리가 동물이 아닌데. 그러나 뭐, 뭡니까? 과학적으로는, 과학 측면에서는 동물이죠, 우리가. 물론이죠. 그렇다고 이 생각이 없는 동물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 지금 뭐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박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여담인데 질문을 하나 드려도 네. 모르겠어요. 암내 있잖아요, 암내. 네. 겨드랑이. 그게 이제 뭐를 보면 페로몬. 이렇게 여성이,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을 유혹하는, 그게 이제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게 암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는데, 과거에, 제 생각인데, 과거에는 암내가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됐을까요? 많았을까요? 글쎄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안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로 고민하다 보니까, 암내를 여성은 가지고. 진화론 쪽으로 이렇게 감추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암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암내도 줄어드는 쪽으로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 아,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성한테 많이 나죠. 네. 암내가. 남자는? 남자도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암내라고 표현하는 게 암컷의 냄새거든요. 아, 그게 암자가. 순내, 암내. 그래서 보통 암내라고 표현하는 게. 총각 냄새랑 좀 다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면 과거랑 달리 배란기를 이렇게 배란을 감추는 쪽으로 진화가 됐다면 암내도 적게 분비되는 쪽으로 진화가 됐을까라는 게 궁금해요. 여성 중에 겨드랑이 냄새 나는 여자는
못 본 요새는 것 워낙 같은데. 수술도 많이 요즘은 해요. 관리를 많이 하시죠. 아, 원래 여성들한테 암내- 원래 겨드랑이 암내라는 게 있다. 암내 전문 클리닉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여성들. 네. 아, 그게 남성한테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남성들한테도 있는데 이제 여성들한테 많죠. 많다. 우리나라 왕들은 옛날에 궁녀들을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뭐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옛날 왕들이 있었고 어떻게 다 그거를 매일매일 밤을 어떻게 그렇게 유지했을까요? 글쎄요, 매일매일 밤을 그렇게 유지를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관리를 했겠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아니면 그렇게 계속해서 정력을 낭비했다 그러면 아마 목숨이 일찍 끊어졌겠죠. 다 일찍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서 단명했다는 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고종 황제의 마지막 지밀내간이 이제 지금 이제 사망하셨죠. 네. 실제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궁궐에 있는 방중술, 네. 양명술이 그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가 않아요. 구전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성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 뭐다라고 구전은 되지만 네. 문헌에 적혀있지가 않아서 네. 구전에 오르는 게 뭡니까? 구전되는 게. 가장 많은 게 굴입니다. 굴. 아. 그 석화 있죠, 석화. 아. 석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꿩 사냥을 나가서 꿩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아. 기록이. 꿩, 그렇죠. 굴, 외자네요. 아, 그런가요? 두 자짜리 있습니다. 산삼 있죠, 산삼. 아, 산삼. 네. 산삼 네. 있고, 잣, 찹쌀. 이걸 죽으로 해서 먹게 되면 그 당시에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이거는 이제 문헌상에 있습니다. 네, 외자가 많아요. 굴, 꿩, 밤, 잣. 그러네요. 산삼도 뭐 산자가 형용사니까 삼. 그렇죠? 네. 아, 이런 게 한의학에서는 정력제라고 할 수 있다. 앵커님이 그 봄하고 달리 굉장히 샤프해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기, 뭐, 양의학에서는 아무래도 뭐뭐 그라, 뭐 이런 거 있죠. 뭐뭐 되나, 뭐 이런 아니, 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력제인 이유가 있죠.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데에서 만들어져요. 네.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성호르몬을 만들게 쓰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굴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구신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먹는 그런 보양식들이 그런 데 속한 거거든요. 해구씨는 뭡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 물개의 뭐 아, 물개 고추다, 뭐 이런 뭐, 예, 얘기죠. 예. 거기에 성기라고 말하죠. 그거 뭐, 그 물개 고추를 어떻게 구워서 먹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워낙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음식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사노바라든지 외국에서도 이 여자를 밝히던 사람들은 그 주 식품이 이제 굴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굴에는 아연이라는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연은 그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이 효소로 작용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연이 굴에 또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 그래서 굴에는 콜레스테롤 성분과 아연이 같이 있어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성호르몬을 아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력이 세지거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됐다. 화학원소 Z2인가 그럴 거예요? ZN. ZN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ZN. 아까 그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재수 맞췄지 않습니까? 네. 맞췄습니다. 화학 공부한 지 벌써 맞아요. 10년 예. 넘었는데. 그 해구신 잠깐 나왔잖아요. 네. 아까 질문을 해구신을 왜 어떻게 쓰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랬는데 예. 실제로 이제 한의학제로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동물 보호 측면에서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이제 한의학에서 약제로 사용하는 추론하는 근거가 있어요. 네. 모양이 비슷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성기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기운이 우리의 성기능으로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렇죠. 네. 동물의 간을 먹으면 우리의 간으로 갈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구씨는 그리고 또 물개를 관찰해 보니까 물개가 교미를 굉장히 여러 번 해요. 발전기 때 하루에도 20-30번 합니다. 네. 그래서 물개의 성기를 먹으면 우리가 아바타가 되고 물개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개의 해구신에는 성기에는 남성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성기능을 도울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이렇게 구해서 복용할 정도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다 그때는 다 아주머니들이 남편의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구하러 다니셨죠, 사실은. 남자가 구하러 다닌 것보다는. 그리고 아까 그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민성 발기불능. 해구신을 그렇게 어렵게 비싼 해구신을 구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 기다려, 샤워하고. 예를 들면 오늘은 잘 될 거야. 그러고 실패하면 트라우마가 엄청 클 텐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는 있지만 플레이시보 효과, 트라우마. 맹신하는 것만 아니면 네.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맹신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먹고 나서 야 뭔가 좋아진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죠. 예. 네. 그 중에 뭐 진해도 있잖아요. 진해. 그렇죠. 진해도 있고 예. 재밌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것들이. 한약재로 이렇게 사용했던 약재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네. 장어도 한약재로 씁니다. 장어. 장어 나왔잖아요. 네. 장어가 영양적으로 굉장히 고칼로리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네. 장어에는 뭐 비아그라 뭐 무슨 그라 같은 성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장어가 나오네요. 모모그라.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이게 장어를 뜻하는 만자입니다. 장어 만자. 장어만. 네. 근데 보세요. 고기인데 고기네요. 보세요. 물고기요. 네. 고기인데 고기가 나릴. 하루에 네. 하루에 이렇게 이제 고기인데- 원래대로 해석해 볼게요. 네. 고기인데 하루에 4번을 먹어도 또 먹고 싶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요. 고기인데 하루에 4번 성관계를 해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해석을 장어가 대표적인 정력식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못 먹고 살 때는 장어 죽이나 그러면 기운이 났어요. 못 먹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맨날 회식에 육식하고 너무 먹으니까. 또 집에 가면 장어 좀 먹고 그러면 너무 영양분이 과다 섭취가 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전에 못 먹을 때는 그 진해 같은 것도 이 곤충이 굉장한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곤충을 먹어도 단백질 섭취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먹을 때니까 단백질 섭취를 하면 힘이 나는 거죠. 스태미나가 세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대부분 이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맞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좀 독특한 그 정력식품 중에 개미 같은 개미. 개미요? 불개미. 불개미를 근데 먹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중국 황실의 비방으로 네. 이제 어느 황제가 불개미를 볶아서 이렇게 먹었다는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중국의 곧 올림픽 하잖아요. 네. 중국의 역도 선수들이 그러니까 개미가 자기보다 무게가 10배, 20배 되는 물체를 든다 이거죠. 들고 이동하잖아요. 네. 불개미를 먹으면 기운이 세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 것이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음식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것도 효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믿음. 특정한 그렇죠. 유효 성분 플러스 이 음식에 대한 어머니가 이 음식을 어떻게 구해왔는지 우리 와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마트에서 이 음식을 요리를 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먹는 것과 슈퍼에서 사왔어. 그 효과가 다른 거죠. 정성.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신념, 믿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게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념이나 믿음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저 양방에서 미국에서 날라온 예. 머머그라 예. 그리고 머머대나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다음에 뭐 CR 머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 지난번에 뭐 노인분께서 두 알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뉴스가 됐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권할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권할만 하죠.